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방문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목소리는 알겠는데 얼굴을 몰라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이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감해하지 마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오늘의 경매나 오늘의 부동산 추천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지요. 화면 오른쪽 상단 보시면 오늘의 경매라는 파란색 로고가 보이는데요.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이 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내방을 하시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요. 실전 사례로 배우는 부동산 경매라고 제가 실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 동안 꾸역꾸역 원고를 마감해서 곧 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 특강이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영상 하단에도 공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죠. 부동산을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의 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방을 해주시고, 또 유선상으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좀 답답하거나 제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요즘 좀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컨설팅을 하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반박을 하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부동산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난데? 라고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불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막연한 부정론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좀 경제 어렵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치색은 아닙니다. 그런 언론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는 분, 그다음에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분들 말씀을 듣는 분, 또 책을 보시는 분, 아니면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친구분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덮어놓고 막연하게 부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좀 당황스러운 거는 저한테 어떤 경매 물건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 내방을 해서 어떤 건물을 산다거나
어떤 뭐 심지어 어떤 오피스텔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자 내방하시는데, 결론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내방을 하시는 분들이 막상 대화를 해보면 상당한 부정론자, 네거티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지 상당히 좀 의아하긴 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건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화랑기는 끝났고 부동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 뭐 경기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IMF 이후 부동산 경기가 상향 곡선을 그리는 시점이 있었다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점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향 곡선이 아닌 하향 곡선을 접어들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계속 스스로 부정적인 요소를 흡수해서 주위에 뭔가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그 분들에게 어떠한 찬스가 왔을 때 그 스스로 이렇게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거는 화랑기 때도 잘못 사면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흙 속에 진주를 캐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부정론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살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가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으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동산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긍정적인 좀 마인드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두 번째는 고집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선입견과 대출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선입견은 뭘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분이든 전혀 안 하시던 분이든 간에 지역적인 그 선입견을 타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뭐 버블7에 사시는 분들, 뭐 강남, 서초, 송파라던가 뭐 용산, 뭐 목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께서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 자기가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투자 제안이라던가 투자 컨설팅을 받을 때 덮어놓고 이제 배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나는 강남에 사니까 강남이 최고다. 난 용산이 최고다. 나는 뭐 동대문구가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거나 그쪽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재미를 보고 있는 분들의 지배적일 텐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 지역적인 선입견을 반드시 타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뭐 생활의 그 패턴 때문에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강남에 계신 분이 의정부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의정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노원구 투자하실 수도 있고, 종로구 투자하실 수 있고요. 강서구, 은평구, 서울의 전 지역을 다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경기도, 지방까지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대 수익을 누릴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각 차익을 누릴 것인지, 부동산은 두 가지 테마 이해는 없는데 테마가 확실하다고 하면 부동산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하신다면은 절대 지역적인 색깔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 고집은 대출 부분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한 30억짜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죠. 그러면 뭐 현금 보유 금액이 30억이십니까? 아니면 대출 포함해서 30억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나는 30억이 현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대출을 좀 일으켜서 요즘 저금리니까 뭐 4, 50억짜리 보시면 고객께서 보시는 그 폭이 더 넓어질 텐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정을 집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 내 인생에 절대 을구는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낮을 때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내가 30억이 현금이 있다면 무리해서 60억짜리를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출을 충분히 일으켜서 내가 살 수 있는 폭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대출 일으킨다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자금 출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일 때 예전의 방식으로 등기부등본, 요즘에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을구가 덮어놓고 없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현명한 이 건물을 가지거나 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단위가 좀 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 대출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만나서 상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점점점이 뭘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맞습니다. 왠지 내 주위 사람이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은 뭔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만정 고춧가루 뿌리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는데 어떤 건물을 제 유튜브 그 오늘의 부동산 금매 물건을 보고 건물을 사고자 하시는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입지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자기가 원하는 테마도 맞고 심지어 역세권이었고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이틀 동안 대출 상담도 받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건축 설계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제 계약 날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오늘 아침이었다고 쳐요. 물건은 다 봤는데 계약전 그 전날 아주 뭐 이렇게 늦은 밤에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뭐 제 3자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나 봐요. 근데 그 제 3자 뭐 지인이겠죠. 그분께서는 뭐 이제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견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에 뭐 해박하거나 뭐 사고 팔거나 했던 분은 아닌데 되게 웃겼던 거는 그 부동산을 방문을 해보지도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하셨던 분이 포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말 필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결정권자는 납니다. 내가 남편이면은 뭐 우리 와이프랑 함께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자식이면 뭐 부모님이랑 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족 간에 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뭐 부동산을 못 사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가족이라는 끈끈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뭐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뭐 가끔 뭐 현장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전문가의 말을 들은 사람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지표를 여러 사람들한테 데이터 내서 결론 도출을 했는데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중개가 성사가 안 돼서가 아니고 왜 허탈해하냐면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건물을 살라고 했던 분이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물건은 좋았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다시는 기존의 분이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친한 주위 사람일수록 냉정하게 여쭤보시고 또 친한 지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무조건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배척하지 마시고 흡수를 하고 뭐라 그러나 귀를 열되 무조건적으로 그분 말씀을 듣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물건을 소개했던 부동산가 주위의 전문가들 뭐 세무사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모든 토탈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주위 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참고 수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촌이 땅을 사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 눈에는 단점만 보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건 제가 뭐 상황극을 한번 해봐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읊어봐 그래 읊어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읊어봐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때 아니면 직접 사실 분들이 뭐 친구가 가셔서 현장에 가셨을 때 물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취득 단계에서 항상 이 클로징 단계죠. 단점만 막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단점만. 뭔가 분명히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있을 텐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한테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러나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도 깔려있긴 하지만 이 모든 부동산은요 100% 만족해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100% 만족하는 물건은 없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100%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유부남이지만 제 집사람이 100% 좋아서 결혼했겠습니까?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 직업이 100% 좋아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100%가 없는데 부동산에선 100%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0%는 좋은데 뭔가 아쉬워. 근데 그 조그맘의 아쉬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10% 미만의 요소 때문에 항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눈에는 단점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단점이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점과 장점, 내 눈에 보이는 장점과 단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입니다. 뭐 감정평가사일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자산관리사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잘 아는 세무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법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많이 했던 건물주라던가 일반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결론은 내가 도출해서 내가 클로징을 하겠지만 그 10% 미만의 단점을 가지고 그 물건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버스 떠나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제가 5년째 부동산 취득 못 하시는 분을 봤어요. 뭐 어떤 분을 뭐 건물을 7년째 보고 있다. 제가 뭐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좀 고구마 먹은 느낌. 내가 5년째 보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신중하신 분도 계세요.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로 반격을 하시니까요. 혼자 떠들지만 라이브 방송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방송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호응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전문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없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전문가는 없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부동산 전문가는 없습니다. 변호사, 모든 직종의 전문 직종이 태어나면서 전문가는 없죠. 뭔가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포지션에 있을 때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에 몸담고 있는 업종에 계신 분들,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밑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신장이 됐지만, 그런 걸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저야 뭐 이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좀 덜 하긴 하지만,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경우를,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뭐 중개 사례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굳이 거기다가 뭐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전문가는 없다라는 마지막 제가 발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팔거나 뭔가 아쉬워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타의 뭐 로컬에 있는 부동산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아쉽고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셨는데, 한참 얘기를 듣는데 얘기를 듣는 분이 결론은 얘기를 한 사람을 설득하고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거죠. 이미 결론을 다 도출해 놓고 굳이 시간 내 가지고 어떤 뭐 부동산 사무실이라든가 전문기관을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 중에는 부동산을 많이 뭐 사고 팔고 하셨던 경험자도 계시지만, 간혹 정말 생초보, 아직까지 취득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이 100%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문가가 어떤 뭐 브리핑을 한다거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된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덮어놓고 틀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알기론 이래, 네가 얘기한 건 틀려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왜 그러면은 내방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한테도 컨설팅 받지 않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써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께 의견을 묻고 나서 그분들을 배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결론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전문가가 얘기하는 부분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핑퐁 게임이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대화를 나눌 때는 의사소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사 전문가가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듣고 나중에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고객들도 계신데요. 가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이 어떠한 결과를 도래할 것인지 좀 답답한 부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막연한 부정론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집이 있는 분, 뭐 지역적 선입견이나 대출을 절대 안 받는 분, 3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분, 4번째, 내 눈에는 단점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단점만. 마지막으로
내가 잘났어. 전문가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인데, 제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만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너무 귀 기울여 들어서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